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했었는데 근데 네. 어제는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그 규제는 다 뭐 기세로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예. 상황인데요. 신문 일면부터 위원장님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신문 일면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뻥이오입니다. 뻥이오. 뻥이요? 네, 아시죠? 뻥이오. 예, 거짓말하는 거.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좀 점잖게 제가 표현을 하면요. 주가는 띄우고 땅 규제는 풀고 총선에 올인하는 정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화수분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정책들 매일 그냥 대통령이 어디 지방 다닐 때마다 이렇게 막 쏟아내고 있는데 이제 남은 게 있나 싶을 정도예요. 얼마나 많이 쏟아내고 있는지. 이게 오늘 신문 일면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를 수는 있겠지만 최대 1억 평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억 평이요? 네. 와. 조선일보 일면 보시면 역대 최대 1억 평 군보호구역 해제 이렇게 저 제목을 뽑았고 일면 머리로 올렸죠. 그리고 다른 신문도 보시면은 조선일보만큼은 보도하지 않았지만 제 일면 하단에 있죠. 머리에 성남 비행장 일대 강남 상구도 군사보호구역 푼다. 딱 찍어가지고 네. 제일 사람들이 예민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일면 머리에다 세웠죠. 서울을 딱 네. 썼네요. 네. 그리고 한국일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여의도 117배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얼굴도 이렇게 그렇게 캐리커처를 한 거 딱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린벨트 푼다고 했는데 아니 그린벨트 안 풀어가지고 지역 경제가 살지 않았습니까? 산단에 첨단 산업 만들어갔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예. 이번에 군사보호구역을 이렇게 많은 면적을 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지금 앞서 제목에서도 보신 것처럼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1억 300만 평이에요. 1억 300만 평. 우리 공식적인 단위로 얘기하면 예. 339 제곱킬로미터 크기의 땅에 달합니다. 예.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제정을 했는데 그 이후로 최대 규모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조치가 취해지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방안들을 발표를 했고요.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만 다룬 건 아니고요. 일면에서 다뤘다 그러면 종합면에도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예. 종합면에 어떻게 다뤘는지 한번 볼까요? 조선일보 2면부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합면에는 좀 평가가 있겠죠. 야, 강남도 50년 만에 군사구역 개발길 열렸다. 살짝 흥분한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요. 강남도 드디어 풀린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뭐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중앙일보 6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앙일보 6면에도 관련 소식을 싣고 있는데요. 비슷하게 흥분해요. 서울공항 인근 강남 땅, 성남 땅 건물 신증축이 쉬워진다. 쉬워진다 이렇게 예. 뽑았네요. 맞습니다. 이 지금 그 제일 예민한 부분이 그거잖아요. 서울 인근에 있는 강남 땅, 성남 비행장이 있잖아요. 뭐 그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는 비행장으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 성남 비행장과 또 충남 서산 비행장 등 7개 군 비행장 주변 땅 다 풀리게 되고요. 특히 성남 비행장 인근 서울 강남구, 그러니까 개포동, 대치동, 세곡동, 수서동, 일원동, 또 서초구에는 내곡동, 또 송파구에서는 가락동, 문정동, 오금동, 잠실동, 이렇게 강남 3구하고 분당, 경기도 성남 일대에 다 이게 걸쳐져 있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방부는 기존 보호구역을 기지 방어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호구역이 해지가 되면 건물의 신축과 증축, 용도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금싸라기 땅이 규제가 풀리면서 대거 건물을 짓거나 주택을 짓는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네요. 예, 이게 당장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할지는 아직은 의문이다. 이런 건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뭐 푼다고 해가지고 금방 막 건물 막 밀고 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뭐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조선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어제 발표를 보면서 바로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린벨트도 그린이라는 의미 자체가 있듯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벨트로 묶어놓은 거고, 근데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군사시설을 보호해야 되는 구역이 필요해서 그렇게 완충지를 둔 건데 그렇게 해도 되느냐라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결국엔 그러면 땅 아니냐. 땅값이 오르고 개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을 왜 정부가 지금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하느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제일 반발해야 되는 건 국방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는 뭐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최소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다 방어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 의문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군사보호구역 해제한다고 해서 서울이나 이런 도심 근처에 예를 들면 지금 개발이 당장 되는 거냐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평가들이 언론에 있고, 더군다나 일부 보도를 보면은 이런 지역 가운데 그린벨트로 묶어놓은 데가 있다. 그러면 그린벨트를 같이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안 푼 지역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것도 풀 거냐 이런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가 된다. 특히 해제된 구역 대부분이 거의 이제 85%가 군 비행장 인근인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지적이 나오냐면 안전성 그리고 소음 문제 이런 게 지적이 되거든요. 그렇죠. 비행기가 그렇죠. 떠야 돼서 묶어놓은 건데 그 주변에 건물 막 지어도 그럼 비행기가 안전하게 날 수 있느냐. 그렇죠. 2009년에 승인을 받은 서울 송파구 제1롯데월드를 대표적인 예로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성남 비행장의 비행 안전구역 밖에서 그 당시에 이제 개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이착륙 안전 문제 이것 때문에 착공 시작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비슷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지금도 이제 소음 피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얘기가 나왔고 지금도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개발 호재에 따른 난개발, 부동산 투기 이런 후유증이 반드시 있을 건데 지금 그걸 관리할 의지가 있는 거냐. 항상 이런 걸 해제 조치나 이런 걸 하면은 이 땅 투기 세력들이 들썩이는 경우가 허다한데, 의지가 있으려면은 이걸 어떤 정교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걸 보면 결국 총선용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국일보 기사를 제가 인용해서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비슷한 지적을 다른 신문들도 다 해요, 사실. 경향신문의 경우에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사설로도 이제 지적이 나오는데, 가령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제목이 그린벨트 해제, 5일 만에 역대 최대 군사보호구역 해제 이런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다시 6배 규모의 보호구역 해제하는 게,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작년 말에 예. 국방부가 여의도 19배 넓이의 보호구역을 푼 바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2달 만에 또 네. 보호구역 해제를 하는 거는 결국 총선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더군다나 문제는 대통령이 지역 민원 해결사 역할을 자해마다시피 하면서 꺼내놓는 이런 정책이 종합적 밑그림을 토대로 신중히 진행돼야 될 국토 균형 발전 등의 다른 중요한 국가적 목표들과도 상충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이게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내놓은 선심성 정책들은 과거 선거를 앞두고 암묵적으로 요긴돼온 정부 여당 프리미엄 수준도 크게 넘어선다. 자제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경향신문도 제목이 대통령은 선거 중립 팽개쳤나 이런 사설 제목이에요. 예. 이런 거 다 푼다고 그러면 돈은 어디서 마련하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뭐 신문들이 사설에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만 동아일보 사설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윤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민생 토론회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달 25일에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가 지나는 경기 의정부에서 134조가 소요되는 GTX 연장 신설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달 21일에는 도심 일부가 녹지로 묶인 울산을 찾아서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발표했고, 22일엔 원전 산업 의존도가 높은 경남 창원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 계획을 내놨다. 예. 이런 내용을 적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윤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계속되고 있는 업무보고 형식의 민생 토론회를 하는 것이 총선용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향신문 사설에도 뭐 그런 내용들 다 대동소이하게 싣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수신문, 진보신문하고 가릴 것 없이 지금 윤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쏟아내는 것,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실제로
총선 지나고 나면 이게 실현 가능한 거냐 이런 거에 관한 의심이나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발언한 다음에 그게 상응하는 법도 통과가 돼야 되고 행정적인 조치도 다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산도 당연히 수반돼야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선거용으로 만약에 이런 대책들을 다 발표해 놓으면 국민들의 욕망은 막 들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 지역에 땅 갖고 있는 사람 거기에 또 집 뭘 지으면은 거기에 상대적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욕망이 막 들끓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총선 끝나고 나서 미적미적하면서 안 풀어주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신문들은. 그러니까 현실성 없이 이런 대책들을 그냥 선거용으로만 내놓고 난 다음에 진짜 뒷감당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그 피해는 윤석열 정부한테 가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고스란히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뻥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선거 앞두고. 이렇게까지 많은 정책들을 대통령이 직접 지방을 순회하듯이 순회하면서 내놓지 않았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